자, 일단 숙제해왔던 것 중에 모르는 것들 불러보시오. 240번이요. 240번.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 다항식이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 유형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나는지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이걸 일단 인수분해를 했을 때 1차식으로 x랑 y랑 1차식으로 인수분해 했는데, 예를 들어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1차 곱하기 1차로 x, y 는 1차식으로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걸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수분해 매뉴얼 중에서 보니까 항이 5개 이상, 그리고 문자도 2개 이상에 속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뭐부터 확인한다? 문자들의 차수를 확인해요. 자, x 보니까 2차, y 보니까 2차 차수가 같죠? 차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해. 맞죠? 그럼 보통 x로 정리한다 칩시다. 그럼 x로 정리를 하면, 자, 여기에 ax 마이너스 xy 이렇게 있으니까 x에 대한 1차의 개수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x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하려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 공통인수가 나타나야 된다 했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공통인수가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이건 어떤 형태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A, B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막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었잖아. 그쵸? 크로스로 시키는 거. 다만 여기서 이제 C, D가 뭐다? 숫자가 아니라 뭐다?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에 크로스 시켜서 여기 곱해서 이 식이 나오는데 그 식 두 개를 더해서 요렇게 a-y꼴로 나타낼 수 있게 식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이야. 맞지? 그럼 이거를 곱한 식이 두 개로 나눠져야 되니까 이걸 한번 인수분해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맞지? 자,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공통인수로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3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니까 1, 3에 1, 마이너스 해서 요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에 1y 마이너스 1, 3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저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거 곱해가지고 a는 뭔지 모르겠지만 y의 개수를 뭘로 만들어버리게? 마이너스 1로 만들어버리게 숫자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일단 1차식이니까 위에 y 마이너스 1 3y 마이너스 1이 하나씩을 따로따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4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어쨌든 여기 맞춰가지고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숫자를 정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y의 개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2 붙여야 되잖아. 그쵸? 따로따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주면 마이너스 y가 나오겠어? 그걸 생각을 하면 되잖아. 어떻게? 당연히 마이너스 y를 만들려고 해봐봐. 그럼 2를 어디다 곱해야 되겠어? 여기다 곱해야 돼. 여기다 2 곱하면 6i랑 y인데 그거 두 개 갖고 뭔 지랄을 해도 마이너스 y를 못 만들어. 맞지? 그럼 당연히 여기 2가 와야 돼.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y가 와야 되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를 어디다 주면? 밑에다 주면 이거 두 개 돼가지고 어떻게? 위에는 2y 마이너스 2고 밑에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 더해서 들어가는 게 a 마이너스 y니까 a가 얼마겠다? 마이너스 1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들아. 이 문제를요
똑같은 문제 형태인데 난이도를 올려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게 있나? 문제가 책이 이것보다 어렵게 만들어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봐봐. 자 비슷하게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a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y 마이너스 2라고 문제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이거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A가 얼마냐 이 말이야. 자 아까 문제랑 똑같은데 A의 위치만 바꿨어. 맞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것까지 똑같겠죠. X제곱에 자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X로 묶으면 마이너스 Y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리고 플러스 A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아까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아까랑 똑같이. 왜? 아까는 미지수가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에 숫자가 뭐 어떤 숫자가 있었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게 정리를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y의 개수를 마이너스 1로만 만들었으면 됐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걸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두 개 만들어갖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싫으면 못 만든단 말이야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럼 이런 경우 이 a가 얼마인지 어떻게 찾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맞죠?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쳤다라고 하면 이게 는영이랑 방정식이라고 쳤다 치면 방정식의 근이 x는 뭐가 돼요? y-1 x는 이게 연결되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3다 이렇게 나올 거야. 방정식이라고 치면. 이해되겠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의 해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게 식을 만들어줘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어? y에 대한 1차식으로 해가 나오면은 방정식이 그렇게 해가 만들어졌을 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런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어떻게 되겠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바로 제곱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방정식이 해가 되는데 해가 어떻게 나와야지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야 되죠. 맞지? 근데 봐봐. 이게 y에 대한 1차식이 안 되죠. 왜? 루트 안에 봐 2분의 예를 들어 y 플러스 1 풀마 예를 들어 4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럼 이게 y에 대한 1차식이 되냐고요? 안 되죠. 이거 루트가 끼어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이거를 1차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1차식으로 만들까? 이렇게 하면 루트가 끼어 있으면 1차가 안 되니까 루트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1차식으로 만들까?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 루트 안에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뭐예요? ui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루트를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y 플러스 1의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서 정리를 하면 이게 어떻게? y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 이게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방정식의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무슨 식이 돼야 되겠다? 여기 안에 있는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돼? 루트를 없애려면 방금 적었잖아. 이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 조건 뭐야 얘들아? 중학교 3학년 때 지겹도록 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쵸? 맞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중학교 3학년 때 판별식 많이 썼잖아요. 그치? 판별식이란 이름을 안 썼어도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질 조건이잖아. 중근을 가질 조건.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건 맞는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될 게 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면 학교 시험을 냅다 어렵게 만들려면 이런 건 낸단 말이에요. 방금 처음에 지금 240번 처음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 맞죠? 근데 여기 미지수 A의 위치만 다른데 2차식의 개수로만 바꿔놔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야.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자 봐봐 다시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이런 식의 y에 대한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어야 돼. 맞죠? 그럼 봐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뭔데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이 식의 뭐예요? 이 식의 판별식이잖아. 맞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자 이게 두 1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이중 판별식이라고 하죠. 판별식 몇 번 쓴다? 2번 쓰는 거예요. 이거에 판별식 써가지고 나온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ay제곱 마이너스 32y 플러스 8이면 1은 마이너스 4a에 y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0y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이게 또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 또 쓰면 뭐예요? 이거 짝수공식 가능하죠? b' 하면 마이너스 15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225 마이너스 9 플러스 36a 맞죠? 이 판별식이 뭐가 나올 때? 0이 나올 때 맞죠? 그래서 36a가 216이 나와야 되니까 a는 6이 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 문제에서 개수가 6이었잖아. 맞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6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중 판별식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까먹게 복습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241번 봅시다.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요. 자, 인수분해 하려면은 더하기를 되어 있는 걸 다 곱하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 그대로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취한할 것도 없고 맞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짜증나지만 일단 전개를 다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 자, 전개해 봅시다. 자, 일단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b제곱 플러스 2bc 플러스 c제곱 맞죠? 거기다 a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b제곱에 2bc에 a 곱하고 c제곱에도 a 곱하고 마찬가지죠. 이것도 c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a제곱에 b를 곱했으니까 c제곱에 또 2ac에 b 곱하고 a제곱에도 b 곱하고 이렇게 다 일단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a제곱에 c 곱하고 2ab에 c를 곱하고 b제곱에도 c를 곱해서 싹 다 전개를 해놓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래놓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ac니까 2abc 두 개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항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있네. 문자는 어떻게? 문자는
A, B, C 세 개 있죠, 맞지? 자, 그럴 때 뭐부터 확인을 합니다. 뭐 문자의 차수부터 확인하죠. A 제일 높은 거 몇 차? 2차. B 제일 높은 거? 2차. C 제일 높은 거? 2차. 차수가 모두 같아요, 맞죠? 차수가 모두 같을 때는 어떻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치? 됐죠? 한 문자로 정리해봅시다. A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A 제곱 붙어 있는 게 요 두 개 있네, 맞죠? 자, 그럼 A 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겠다? B 플러스 C. 그쵸? 그 다음에 A가 붙어 있는 거. 요렇게 세 개가 A가 붙어 있죠.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B 제곱 플러스 2, BC 플러스 C 제곱의 A.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A가 안 붙어 있는 거 적으면 BC 제곱에 B 제곱 C. 이렇게 해서 A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했죠. A 2차, A 1차, A 없는 걸로 내림차순 정리를 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뭐가 나타난다? 공통인수가 나타나요. 공통인수가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어떻게? 여기 B 플러스 C 있으면은 이거 뭐예요?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맞죠? 이거 어떻게? BC로 묶으면 여기서 B, 여기서 C가 나오니까 전부 다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는 식이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분의 가장 기본이 공통인수로 묶어요. B 플러스 C로 묶어요. 그럼 제일 앞에는 뭐가 남고? A제곱. 두 번째는 뭐 남아요? B 플러스 C의 제곱이었으니까 B 플러스 C를 하나 묶으면은 B 플러스 C A 하나 남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B 플러스 C로 묶으면 BC가 남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끝났냐? 아니, 이거 또 되죠? 어떻게? B 곱하기 C의 A 하면은 완성이 되죠, 맞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C. 뒤에 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C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A, B, C가 뭔지 모르는데 대입해서 찾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분수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 약분을 하라 이 말인 거거든요. 오케이? 자, 약분 한번 해볼게요. 자, 약분 하려고 하니까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 그렇지? 위의 식이 분자가. 그래서 분자를 정리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전개를 이렇게 싹 다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식이죠. 맞지? 한 6개짜리입니다.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자만 적었어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문자 항이 6개, 문자 3개짜리 차수가 모두 같습니다. 맞죠? 한 문자로 정리하겠죠? 자, 그럼 A로 정리합시다.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이랑 A제곱이 2개 있죠. 개수는 B 마이너스 C. 그쵸? 그 다음 A 붙어 있는 게 요거. A 붙어 있는 요거랑 요거. 자, 그러면 A로 묶으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적은 순서를 비슷하게 쓰는 게 편하다 했죠. BC 순서대로. 그럼 뭘로 묶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A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 붙이면 플러스 AC제곱 이렇게 식을 예쁘게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A가 없는 거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가 보일 거라고요? 공통인수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요게 앞에 있는 거 대놓고 공통인수입니다. 이게 맞죠? 이거 뭐예요? 합차죠?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요거 BC로 묶으면 BC로 묶으면 뭐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겠나요? 됐지? 자, 그럼 싹 다 뭐가 공통으로 B 마이너스 C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자를 정리를 해보면 B 마이너스 C로 묶으면 자, 어떻게 돼요? 제일 앞에 뭐가 남고 A제곱이 남고 여기는 B 마이너스 C를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가 남았고요. 맞지? 여기는 B 마이너스 C를 묶어냈으니까 플러스 B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식이 또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A에 BC에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렇죠? 됐지? 자,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돼? 분자가 B 마이너스 C에
a-b에 a-c로 인수분해가 됐죠. 분자 복잡해 보이는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있었다? a-b, b-c, c-a 이렇게 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b-c 약분, a-b, a-b 약분 하고 보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 왜? c-a, a-c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다? 부호가 반대죠, 맞지? 약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자, 봅시다.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부를 겁니다. 고차식 뭘 말하는 걸까? 고차. 차수가 높은 걸 말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고차는 뭐냐면 3차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할 거예요. 3차, 4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쓰고요, 맞죠? 2차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까는 거죠. 그럼 3차식이면 이런 식으로 쓸 거고 4차식이면 이런 식으로 쓰겠죠,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차식은 문자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차식 인수분해. 물론 이거 거지같이 만들면 문자 여러 개 갖다 놓고 고차식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뭐 처음 보는 애들이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어렵게 만든 문제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1차식은 당연히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고요. 안 되니까 맞죠? 2차식 인수분해 왜 배웠죠?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3차식도 인수분해하면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4차식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인수분해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때 인수분해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배웠어요? 학교 다녔지 얘들아? 어? 학교 다녔잖아. 뭐 배웠어? 유리수 실수와 제곱근 배우고 무리수 유리수 배우고 곱셈공식 인수분해 배우고 2차 방정식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왔죠. 맞지? 인수분해를 이거 인수분해 배웠다고 중학교 3학년 때. 그 뒤에 나온 게 뭐니까 2차 방정식이죠. 자, 잘 봐. 그러면 3차식, 4차식을 인수분해를 배웠어요. 이 다음에 뭐 나오겠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 등장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3차식의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지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니? 물론 3차, 4차도 근해 공식 같은 거 있긴 한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평생 볼 일은 없을 내용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가 뭐다? 뒤에 나오는 방정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뭘 배웠다? 함수를 배웠죠. 그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우고 나면 그 뒤에 또 뭐가 나올 거야?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앞으로 돌아가봐. 앞에서부터 곱셈 공식 안 되고 뭐 전개 안 되고 이렇게 식 계산 안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 못 할 거고 인수분해 안 되면 방정식 못 풀 거고 방정식 못 풀면 그래프 못 그려갖고 함수도 못 풀 거고요. 맞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애들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야. 뭐 다른 과목처럼 여기 파트 이렇게 뭐 파트별로 딱딱 끊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수학은 무조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른 단원들이랑. 그러니까 맨날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막 슬슬 중2병 걸릴만한 애들이 있다 얘가 그런 애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 제발 중2병 걸려도 수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때 뭐 1차 함수 나오고 1차 함수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고의서도부터 곱셈공식 나오고 당식 계산 나오는데 그거 못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이 되겠냐고. 중2 때 수학 고의 시작에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네도 수학하기 싫고 어렵고 해도 한 번 놓치기 시작하잖아. 그 뒤에는 이제 답이 없어요. 특히 고등학교는 더 그래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지금 인수분해하는 거 짜증나서 못하겠다. 3차 인수분해, 4차 인수분해 못하겠다 하는 순간 그 뒤에 3차, 4차 방정식, 3차, 4차 그래프 하나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요걸 사용을 할 거예요. 조립제법을 사용한 인수정리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자, 인수정리가 뭐였어요? 어디서 나왔지? 나머지 정리에서 나왔잖아, 맞죠? 어떠한 fx라는 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검산식 쓰면 뭐였어요? fx는 x-알파 곱하기 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f알파는 얼마다? f알파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나머지 정리에서 나오는 인수 정리였잖아, 맞죠? 왜 인수 정리를 했어, 이게? x-알파가 fx의 뭐니까? 인수니까 인수 정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봐봐. 자, 인수 정리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요걸 찾아야 돼요. f알파가 뭐가 되게? 0이 되게. 무슨 말인지 얘기했어. 그럼 예를 들어, 어떤 fx가 x 세제곱 어쩔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2를 넣었더니, 이 식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럼 fx는 인수분해 하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겠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 이 말이죠. 2를 넣어서 0이 나왔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fx가 여기 3차식이면 여기가 1차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인수분해 하면 몇 차가 되겠어요? 2차. 그럼 여기 2차를 뭘 이용해서 찾을까? 이 fx를 뭘로? 1차로 나눈 뭘 찾는 거예요? 몫을 찾는 거죠. 맞지? 그걸 우리가 뭘 이용해서 찾아요? 뭘 이용해서 찾는다?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찾는다라는 거지. 자,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조립제법 안 까먹었죠? 까먹으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되게 간단하니까.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자, 여기 잘 해놓잖아. 그럼 뒤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그냥 여기다가 뭐만 붙이는 거예요? 능력만 붙이는 겁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그냥 똑같은 문제라는 거. 오케이? 자, 인수분해 할 거예요. 자, 3차식이니까 5차식이죠. 인수분해 할 건 뭘 쓸 거다?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그럼 조립제법을 쓰려면 뭘 찾는다? f알파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치? 즉, fx가 그러면 뭐를?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x에 뭘 넣으면 0 되는지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오케이? 자, x에 뭐 넣으면 나올지 아무거나 넣어보자. 예를 들어 x 1 넣었다 치자. 그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죠? 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2를 넣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뭐 넣어볼까? 1을 넣어갖고 안 되면 뭐 넣어볼까? 2,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2 됐어요. 맞지? 뭐 돼요? 0 되죠. 뭐 2 넣어도 돼요. 2 넣어도 1억을 넣어도 되고 1000을 넣어도 돼. 상관없는데 뭘 넣어서? 상관없는데 뭐가 나오는 거? 0 나오는 걸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1이나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세요.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게 1 아닌 마이너스 1. 왜냐면 숫자가 클수록 계산이 짜증나잖아. 맞죠? 맞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얘가 뭐가? 0이 나왔어.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하면 뭐가 생긴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맞지? 인수 정리해서 맞니? 마이너스 1로서 0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하면 여기 몇 차가 올 거다? 그럼 인수분해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 이 식을 얘로 나눈 뭘 찾아라? 몫을 찾아라 이 말이야. 맞죠? 그걸 찾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조립제법. 자, 그래서 어떻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수를 쓰죠? 계수 쓰고 자, 조립제법 씁니다. 자, 뭐 넣어서 0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그러면 나머지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무조건? 0 나와야 돼. 나머지 0이 아니면 너네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 해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고요.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서 자, 두 개 곱해서 3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 두 개 곱해서 2, 0 됐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뭐라고요?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또 돼야 안 돼? 확인해야 되죠? 돼야 안 돼요? 돼요. 됐죠? 맞지? 1, 2에 2, 1에 마이너스 1 주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x 플러스 1에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1x 마이너스 2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만약에 이게 이제 뒤에 가서 3차 방정식이면 어떤 문제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그럼 답이 뭐겠어?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요. 조립제법을 나는 안 써요. 조립제법 나는 안 써요. 잘난 척 하는 거 약간 맞고요. 잘난 척 약간 맞고요. 조립제법을 어떻게 안 쓸 수 있냐?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몰라, 이건 이제 사람의 개인차가 있겠는데 나는 이 지랄을 써놓고 막 하는 애들 장난 같아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인수분해를 강제로 시켜버려요. 자, 봐봐. 인수분해 조립제법 써서 했어요. 자, 잘 보세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항상 하는 말 뭐 고등학교는 자기가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어가지고 풀어낸 능력이 있으면 100점 받은 능력이 있으면 학교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란다고요. 맞죠? 안 모자라게 하려면 무슨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자, 뭐 넣어서 0 나온다? 마이너스 1 넣어서 0 나와요. 그렇지? 그럼 얘가 인수로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어떻게 강제로 맞춰버립니다. 자, 보세요. 이거가 정리하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2x 세제곱 있죠? 그럼 여기 x 있으니까 여기 2차에 뭐가 와야 돼? 2x 제곱이 와야 2x 세제곱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상수를 봐.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맨 끝에 뭘 곱할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2 나올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이나 x의 개수를 보면 뭐 x제곱을 갖다 치자. 자, 그럼 마이너스 1x제곱 만들면 돼요. 맞죠? 봐봐. 이렇게 하면 뭐예요? 2x제곱이지. 그럼 전개를 했을 때 여기 몇 x가 와야지 얘가 전개가 되겠어?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바로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맞죠? 약간 허세 가득한 풀이 같긴 해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조립제법을 4차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4차는 솔직히 오버한 거 아니까 4차는 그냥 조립제법 쓰더라도 3차는 어떻게?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하는 습관 좀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시간 절약 엄청 많이 됩니다. 오케이? 자, 4차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45번. 자, 봅시다. 여기 인수가 아닌 것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때, 자, 일단 조립제 4차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맞지? 자, 뭐부터 해볼까? 1 넣어볼까요? 1 마3 플러스 11 마이너스 6 하면은, 오케이. 나오네요. 그쵸? 0 되죠? 그 말은 얘는 일단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로 나는 몫이 여기 3차가 있을 텐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쓴다?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개수 쓰고요. 어떻게? 1 넣어서 0 나왔으니까 1, 마이, 마오, 6,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도 잘 봐.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로 나눈 몫이 1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3차식은요, 무조건 x에 뭐 넣어서 0 나는 값이 하나는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수학의 진리입니다. 3차식은 뭐? x에 뭘 넣어서 0 나는 값이 무조건 있어요. 이해되겠죠? 4차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0 나오는 값이. 그건 그래프의 성질 때문인데, 3차는 무조건 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또 0 될까?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1 마이, 마오, 플러스 6 해서 0 나오죠, 맞지? 그럼 이걸 다시 뭘로? 1로 조립제법 쓸 건데, 새로 쓸 필요가 없죠. 왜? 여기에 개수가 여기 적혀 있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시 1로 조립제법 쓰면 0 나온다는 걸 안다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 x-1 인수 하나 더 쓸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1, 마일, 마6, 0 이렇게 되니까
저걸로 나누면 또 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가 되죠.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거 2, 3의 마이너스 6이다 좀 인수분해가 또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죠? 그리고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인수가 아닌 거 1번 x 마이너스 3 있습니까? 네. x 마이너스 1은요? 있고요. x 플러스 2는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있어요? 여기 있죠. 맞지? 3은 5번 맞지? 자, 그 다음에 249번도 한번 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는 식이 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대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대요. 그 말은 무슨 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뭐씩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쵸?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조립제법을 마이너스 1로 두 번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오케이? 자, 조립제법 쓰면 1, a, b 인데 얘를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에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1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x 플러스 1이 인수면 뭐예요? 이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나머지가 0 나와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 인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해서 나머지가 0 나오게 한 번 더 된다 이 말인 거야. 그치? 그럼 당연히 뭐 내려올 거고요? 1. 그쵸? 마이너스 1 해서 a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래서 b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래서 이게 또 0일 겁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또 뭐 한다? 연립방정식 풀겠죠? 되겠어? 두 개 더 해보면 어떡해? 두 개 더 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니까 a가 4일 거고 b가 5겠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 그쵸?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근데 아까 말했던 거 3차는 굳이 조립제법 쓰지 말자고요. 맞지? 자, 봐봐. 당연히 얘들아 이거랑 이거 곱해서 얘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럼 당연히 뭐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요. x제곱이랑 플러스 2 만들려면. 맞죠? 맞아요. 그럼 봐봐. 이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곱했을 때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자, 이렇게 하면 2x제곱 이렇게 하면 2x제곱 더해서 4x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2x랑 2 곱해서 4x 1x 해서 5x b는 5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조립제법을 쓴다? 이건 좀 아니죠. 맞지? 3차는 조립제법 안 쓰고 풀이 습관 꼭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써야 되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는 이제 자, 다 정리가 됐거든요. 뒤에는 이제 그것들 활용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인수분해 이것만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글자 맞죠? 저거 안 틀리면 맞지? 매뉴얼. 자, 인수분해 매뉴얼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인수분해는 양이 많기는 해요. 복잡하고 계산도 어렵고 하는 건 맞는데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틀에서 안 벗어나니까 조금 쉽게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볼게요. 인수분해는 하는 방법이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인수분해 제일 먼저는 뭐다? 무조건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인수분해는. 맞지? 공통인수를 찾아서 묶어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맞지? 그럼 묶고 나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AB 플러스 AC 이렇게 됐으면 A로 묶어서 B 플러스 C 이게 인수분해 끝이 안 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나는 애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뭐다?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
공식들이죠. 맞지? 뭐 예를 들어 x세제곱 플러스 뭐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으면 아 이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꼴이네 해서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맞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공식으로 해결 안 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자, 여기서부터.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종류별로 여러 개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봅시다.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자, 제일 먼저 볼 게 공통 부분이 보이는 치환형입니다. 맞죠? 치환형은 어떠한 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 문자로 바꿔놓고 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맞죠?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본다면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3 이걸 인수분해 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전개하기는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맞죠?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두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 t에다가 원래대로 x제곱 플러스 2x 넣어갖고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는 식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 말인 거죠. 맞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보통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다고요. 맞죠? 최소한 이 치환형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짝쿵 숨겨놓죠. 공통인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라는 공통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치환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 기본 치환 말고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이런 형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플러스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싹 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맞죠? 그냥 전개를 못하게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전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기에 상수항들의 뭐가 합이 같은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는 형태였죠. 맞지? 그렇게 묶고 나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물론 시작부터 공통 부분 보이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대도 하나씩 두 개 곱해놓고 해야 되는데 공통 부분 안 보이는데 이거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를 해서 네 개로 분리를 다시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되겠지? 자, 그래서 기본 치환은 이런 식으로 하고 한 4개짜리 묶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치환형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이름 있죠? 뭐다? 보기차. 그렇지. 보기차식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보기차식이라는 것은 x제곱과 x4제곱 2차, 4차 항, 그리고 상수항이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2차를 t로 치환하면은 4차를 t제곱으로 치환해서 2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형태였습니다. 맞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했어요. 가끔씩이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를 x 1조 t제곱으로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죠. 맞지? 자, 그런데 이 보기차식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어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건 그냥 하면 돼요. 맞죠? 맞지? 자, 그래서 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 있으면 t4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면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바로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안 되면 되게 해야 된다 했어요. 맞죠? 그 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치환을 했을 때 요거 두 개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더하기 빼기가 여기 붙는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합차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시켜야 된다 했어요. 이해 되겠어? 자, 예를 들어
뭐 x의 4제곱 마이너스 보자 뭐 해볼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자 이거는 t로 치환을 해도 어떻게 분수분해가 안 되죠 맞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x 4제곱과 플러스 4로 이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그치? 자 그럼 이거는 치환 안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뭘로? x제곱과 2로 제곱을 해야지 이거 요거 비수분해가 되기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가운데 뭐가 와야 돼요? 여기 3 적을까? 가운데 뭐가 와야 돼 전개를 하면? 4x제곱이 와야지 완전 제곱식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제곱이 한 맞죠? 여기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중요하다 했어요. 뭘 만들어야 돼? 무조건 빼기를 만들어야 돼. 합차를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 뭐 적으면 돼? 플러스.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이너스 x 제곱하면은 3x 제곱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합차를 만들어서 x제곱 플러스 2의 플러스 x가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성시키는 형태의 보기차식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자, 이제 지원하는 형태 말고 두 번째 형태 항이 몇 개짜리? 4개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부호는 지금 맘대로입니다. 맞죠? 자, 항 4개짜리 푸는 매뉴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둘둘 묶던가 셋 하나 묶던가 맞죠? 하나 셋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둘둘 묶는 기준은 뭐다? 둘둘 묶었을 때 뭐가 나타나게? 공통 인수가 나타나서 묶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맞죠? 그러면 3개 한 개로 묶는 거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3개 한 개가 반드시 어떻게? 빼기로 연결되어서 3개짜리가 무조건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고요. 1개짜리는 제곱수든 어떤 문자의 제곱이든 제곱으로 표현되는 식이라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차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이 몇 개짜리? 5개 이상. 하는 거죠. 항이 5개 이상의 문자로 어떻게? 2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항이 5개 이상 문자 2개 이상이 나오는 거는 확인을 하라고요. 뭘 확인을 한다? 그 문자들의 차수를 확인하는 거죠. 차수를 확인을 해서 차수가 같을 수도 있고요. 차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차수가 같을 때 다를 때 조금 선택하는 건 달라도 방식은 똑같아요. 어떻게? 차수가 같을 때는 이미 한 문자 A, B, C, X, Y, Z 있으면 아무거나 보통 A나 X를 가지고 한 문자로 어떻게? 내림 차수 정리를 하고요. 맞지? 차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고요. 맞지?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은 뭐가 나타난다? 정리를 하고 나면 공통인수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지?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했는데 공통인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맞죠?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는 데 있어? 이런 거예요.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에 플러스 BD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AC에 BD에 이렇게 하면은 AD 플러스 BC로 인수분해가 되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B랑 D는 숫자가 아니라 뭐일 거다? 식일 거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자 차수 확인해서 차수가 같을 때 다를 때를 확인하는 건데 보통 자 공통인수가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고 공통인수가 안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공통인수가 안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애들이 보통 그래요. 다는 아니라 90%는 어떤 애들이냐면 문자가 2개 이상이라 했는데 문자가 2개면 보통 이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문자가 3개면은 공통인수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문자가 3개 있으면은
이 문자를 묶었을 때 공통인수가 반드시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날 거고, 문자가 두 개가 있는 애들은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문자 세 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문자 두 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인수분해가 뭐다? 고차식의 인수분해예요. 맞죠?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뭘 이용을 한다 얘들아?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 정리를 통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x에 대한 식의 f알파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했을 때 0 나오는 식이면 fx는 뭐를 가지고 있다?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식을 인수분해 식을 찾는데 이거 qx가 x-알파로 나오는 몫이기 때문에 뭘 사용해서 조립제법을 해서 qx를 찾는 거야. 맞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조립제법은 어떠한 식에 뭘 넣어서 0 나오는지를 찾는 건데, 이게 숫자가 크고 복잡하면 뭘 넣어서 0 나오는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 맞죠? 맞지? 자, 그때 그러면 fx에다가 뭘 넣었을 때 0 나오는지를 쉽게 찾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뭐 있었다? 이것도 했잖아. 조립제법 할 때 어떤 숫자를 넣으면 0 나올까? 기억 안 나? 내가 안 알려줬나 이거? 알려줬던 것 같은데? 맞지? 자, 예를 들어 봐봐. 246번 봐봐. 246번 37쪽에. 아니, 그냥 245번부터 볼게. 바로 위에. 자, 저거 4차식 우리 인수분해 하려고 아까 막 넣어봤잖아. 맞죠? 자, 그러면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넣어보는데, 자, 여기에서 245번이에요. 여기에서 x에 뭘 넣으면 0 나오는지를 찾는 건 풀마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2, 3, 6이 아닌 이상 넣어봐야 절대 0이 안 나옵니다. 4 넣어서 절대 0 안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겠죠? 뭘 뜻하는 걸까? 맨 끝에 상수 있죠? 6이 저 숫자만 보면 6의 약수만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6의 약수가 아닌 애들은 대입을 해봐야 절대로 0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246번 한번 봐봐. 이거 부피가 x 세제곱 더하면 3차전인데 맨 끝에 36 보이죠? 맞지? 그럼 여기 x에 뭘 넣는다? 36의 약수 아닌 이상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립제법을 쓸 때 0 나오는 값은.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찾는 게 편하겠다 이 말인 거지. 아무거나 막 넣어보지 마세요. 숫자 복잡한데 들도 안 하고 넣어갖고 계산 한 타임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인수분해 우리가 두 타입 동안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봐봐. 지금 이게 적힌 게 다예요. 좀 맞나? 적힌 게 다. 인수분해 뭐 많이 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수분해가 이게 다예요. 제일 먼저 뭐 공통인수 있으면 찾아서 묻고요. 공식 쓰고요. 공식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인수분해 비중은 뭐라고? 1번, 2번에 공통인수로 묻고 공식 쓰는 게 비중이 1이라 치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9. 아이씨. 실제로 그냥 0대 10이에요. 1대 9도 아니고. 이 식에서 다 나와요. 인수분해 문제들은. 그럼 복잡한 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4종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많기는 한데 많다고 생각하면 적다면 적은 건데. 자, 치환하는 거 항 4개짜리, 항 5개 이상짜리 고차식. 이거 말고는 없어요. 여기 틀에서 벗어나는 거. 틀도 다 적어줬잖아. 하는 방법이 다 적혀 있다고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거는 머릿속에 꼭꼭 담고 있어야지 인수분해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251번. 자,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찾는 문제니까 뭔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거랑 같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식을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냥 대입하기엔 식이 복잡해서 항상 그 말 있죠. 수학에서 격언이죠. 맞지? 대입은 언제 하는 거다?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대입하지 않고요. 자, 이걸 보니까 보면은 들어야 돼. 항 4개짜리네. 항 4개짜리 둘둘 아니면 3개 1개겠다. 그럼 3개 1개 기준에 완전 제곱식이 있냐 없냐인데 완전 제곱식이 보여야 되죠. 어떻게? 16 4의 제곱 빼기 9x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y 마이너스 묶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뭐에? 3x 마이너스 y의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합차잖아, 그치? 그래서 합차 쓰면 어떻게? 4 플러스 3x 마이너스 y랑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식을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자, 3x 플러스 y 플러스 4가 0이니까 이렇게 4 플러스 3x만 남기면은 y 넘어가서 마이너스 y 될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2y가 됐고요. 자, 여기는 4 플러스 y만 남겨봅시다. 4 플러스 y 남겨가면 4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하면은 마이너스 6x. 그래서 곱하니까 12xy.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는 문제죠.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사실은 이거는. 보기에 xy로 나타내니까 하나를 x 하나를 y로 바꾼 것 뿐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254번.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인수분해를 하면은 되는 문제예요, 맞죠? 자, 요거 항 4개짜리죠, 맞지? 자, 항 4개짜리 또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겠다? 완전제곱식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다 1이니까 완전제곱식은 안 나와요, 맞지?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뭐다? 둘둘로 묶는 거죠, 맞지? 둘둘 묶을 때 기준은 뭐다? 둘둘 묶었을 때 공통 인수가 등장을 해야 돼요, 맞지? 자, 이거는 이렇게 두 개 묶든 이렇게 두 개 묶든 공통인수가 다 나오는데 그래도 보기 편한 건 이거 두 개 먼저 묶을게요. 뭘로 묶으면? a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맞죠? 요거 두 개를 뭘로 묶으면?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 b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자, 그럼 공통인수가 뭐가 나타났으니까 a 플러스 b가 나타났으니까 a 플러스 b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뒤에 인수로 남는데 이거 인수분해 또 되죠? 어떻게? a 플러스 b 제곱 붙이고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됐나? 근데 이건 인수분해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값을 찾아라 했는데 자, 이 값이 얼마인지 보는데 a 마이너스 b는 알려줬어. 얼마라고? 3이라고요, 맞죠?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안 알려줬어요.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안 알려줬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라 이 말이야, 맞죠? 자,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걸 사용을 하면 뭘 사용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가 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a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ab에서 8해서 얘가 17이다. a 플러스 b의 제곱 17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계산할 수 있겠냐? 99의 세제곱이랑 101의 세제곱 해가지고 곱할래? 말도 안 되죠, 맞지? 자, 우리가 배운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 변형 공식으로 변형하는 문제인데 여기 단원이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맞죠?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숫자를 미지수로 잡아볼까? 미지수로 잡아볼까? 딱 봐도 100, 오케이. 100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그럼 분자는 뭐가 돼요? 100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여기는 100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맞지? 자, 여기 9998 이거는 뭐예요, 얘들아? 만 빼기 2잖아, 맞죠? 만이면 뭐가 되겠다? 100의 제곱 마이너스 2 맞죠? 이거는 곱하기 100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문자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00을 x로 바꾸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분모가 일단 어떻게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맞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식이에요?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은 완전제곱식이죠? 몰래 완전제곱식 x 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 되겠죠? 되겠나? 그 다음에 봐봐, 이거 얘들아 이거를요 세제곱하고 세제곱에서 곱하면 안 돼요. 자, 봐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봐봐. 이거 뭐라고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b를 어떻게?
세제곱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잖아, 맞죠? 무슨 뜻일까? 이거랑 이걸 곱하면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이거를 어떻게? 세제곱하라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하나 남겠죠, 맞지? 근데 x가 100이었으니까 100의 제곱만 빼기 1에서 9999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치? 자, 봅시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일 때,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 물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0되는 값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식을 뭐 해서 인수분해해서 뭐가 0되는지 확인해봐라 이 말인 거예요. 방정식처럼, 맞죠? 자, 인수분해 해봅시다. 항이 6개네, 문자 3개네. 뭐부터 확인한다? 차수부터 확인한다고요, 맞죠? A 몇 차? 3차 B, 3차 C, 2차. 그럼 C로 묶어야 되겠네, 그쵸? 자, C로 묶으면 어떻게? 요거 C 2차 먼저 묶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를 A세제곱 플러스 A제곱 B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한 문자로 정리를 하면 반드시 B로 정리하면 C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정리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공통인수가 나와야 돼. 공통인수가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얘가 나타나야 돼. A 플러스 B가 맞죠? 인수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자, 뒤에 거 어떻게 만들면? 이거 두 개를 뭘로 묶으면? A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뒤에 거를 B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해서 이 식 셋 다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로 들어가요.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B로 묶으면 제일 앞에는 마이너스 C 제곱이 나오고 두 번째는 A 제곱, 세 번째는 B 제곱이 나오죠. 이해 되겠습니까? 자, 얘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이 말이야, 맞죠? 그럼 얘가 0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A 플러스 B가 0이 되거나 또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0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그쵸? 근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서 A 플러스 B가 절대로 0 나올 수 없죠. 왜?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양수들이니까 더 이상 0 나온 값은 있을 수 없어요, 맞죠? 그러면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일 때 얘가 0이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가 이게 성립한단 말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단 말이고, 맞지? 자, 그래서 답은 직각삼각형이다 쓰면 안 돼요. 왜? 직각삼각형 맞는데 어디가 직각인지 어떻게?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가 90도인지 되겠어? 만약에 답이 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어디랑 어디가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그런 걸 꼭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아니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든 아니면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표시를 하든 이거는 뭐 문제마다 답이 다를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되겠습니까?